외교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간에 뭐 언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 그러자 안보실 차장 It's my sty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싸움 같아요. 말만 들어봐도. 자, 조선일보 기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대판 싸운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판 싸웠다. 지난 4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었답니다. 그거 해외에서 싸운 거네요. 여기 보면 사진도 있고요.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강경화, 김현종과 언쟁 부인하지 않겠다. 어제 국회 출석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요. 의원들이 질문했는데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다. 싸웠다는 거.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에 불만 터진 듯하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때 아까 소개했던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언쟁이 강하게 붙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영어로 서로 언쟁을 벌였다. 이 두 분이요. 사실 뭐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고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언쟁, 말싸움도 영어로 벌였다. 현장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김현종 차장 차기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알력 다툰 설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 외교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후임 장관으로 김현종이 올까 봐. 그런 얘기가 막 돌아요. 옛날에 저 김영정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김현종 그 차장이 무슨 외교부 직원들 불러다 혼내고 말이지. 심지어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말면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또. 네, 어제 이제 저 모습을 통해서 뭔가 좀 불편한 언쟁이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많은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 보니까 이런 말들이 오갔다. 그래서 나온 말이 It's my style입니다. 이재용 지원이요? 네.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저 정도면 대판 싸웠으니까 저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간단한 언쟁은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같고요. 왜 저런 언쟁이 벌어졌을까요? 자리 싸움이죠. 뭐 소위 말하는 그 외교 안보 이 공간에서의 자기네들의 소위 말하는 권력 다툼이라고도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역할을 같고요. 보면 누가 주도하는 그렇죠. 거에 대한 어떤 충돌? 예.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들어서서 외교부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외교부 패싱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나왔던 여러 실수들을 봐더라도 외교부 패싱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그 회의라든지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또 그런 실수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일단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내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이건 또 내 스타일의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나 두 장관급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순방 중에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이게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런 컨텐츠적인 내용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소리 지지 말아라. 난 소리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것이 언쟁까지 해서 아주 과격하게 언쟁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창피한 일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 그 배경 설명을 해줬어요. 그동안 외교부가 약간 어떤 외교, 안보 이런 데에서 약간 역할이 좀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이런 배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잠깐 영상에 확인했지만 이제 장관 얘기에 나오면서 서로의 어떤 뭐가 이렇게 좀 알력일까요?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거 추정 가능한 대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사실은요, 이 두 인물,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동안 뭔가 많이 쌓였다라고 느껴져요, 사실은요. 사실은 순방 중인데 순방 중은 웬만하면 다 이게 뭔가
조용히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일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단순히 내 직원을 다른 사람이 야단친다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불거진 거는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깊었다라고도 추정이 됩니다. 박상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뭐 국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 백악관에서 여러 참모들 간에 이렇게 좀 설전이 있었다 이런 기사는 참 많이 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는 좀 그렇죠. 이례적이어서 사실은 더 관심이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두 분 다 스타일이 굉장히 뭐 이렇게 스타일 나왔지만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의 분입니다. 강하다. 김현종 지금 차장 같은 경우는 그 통화음이 애국가일 정도로 굉장히 애국심도 강하고 굉장히 예전에 한미 FTA 할 때도 전혀 미국 측 그 관료들한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터프한 스타일로 유명하시거든요.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해왔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참여정부 때 그 김현종 차장이 통상본부장으로 더 상위 직급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조금 지금은 좀 역할이 달라져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순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로 간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뭐 외교부 패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그 당시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최영수 의원님. 솔직히 김현종 차장이 그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안보실 2차장으로 갈 때부터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다 얘기가 나왔던 게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이고 안보실 2차장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이 간등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통상 전문가를 안보실에 넣었기 때문에 왜 통상이 갑자기 안보로 바뀌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외교부만을 놓고 보면은 이 김현종 차장이 훨씬 뿌리가 깊죠. 통상교섭본부장 자리가 장관급으로서 외교통상부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건물 자체도 사무실 자체도 외교부가 같이 있어가지고 외교부 직원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급이 차관급으로 갔고 청와대 중심으로 지금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개각이 있을 때마다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올 거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줄서기가 김현종 차장 중심으로 외교부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교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금융위원회 금감원이라든지 몇 군데 주요 공직자 사이에 불화설이 돌은 게 있었는데 이럴 때 사실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 중재를 하고 위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중재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여기다 또 첨언을 드리자면요.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해야 할 일에 이제 잘 못하게 되거나 오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이거 4월에 싸웠잖아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외교부하고 청와대하고 의견이 굉장히 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았기를 바라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장관들끼리에 이런 그 잘못된 혹여라도 그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그거는 매우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입원을 했고요. 오늘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900일 만에 구치소박 생활 3개월가량 병원에 머문다. 어제 서울 성모병원 입원했습니다. 오늘 수술 예정이고요. 각종 검사 받고 오늘 어깨 수술. VIP 병동 1인실에서 생활합니다. 특실인가 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57평 이렇게 돼 있네요. 굉장히 넓군요. 병원 측 21층 전체 출입 통제, 주변에 경찰 배치에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외쳐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고 외쳐주십시오. 정식대 정죄달라고 외쳐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여러 가지 영상 저희가 좀 준비해서 봤습니다. 박상현 변호사. 일단 VIP 병동입니다. VIP 병동 통상적으로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매우 비싸죠. 비싸죠. 이거 일이 싫으면 굉장히 가격이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어. 예, 형집행정지하고는 조금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아마 교도소장이 재량으로 그렇게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3개월 지나면은 좀 아마 수술 받고요. 회복하고 재활 치료까지 기간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3개월. 그러면은 일단 아픈 부위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2번 했지만 2번 다 거절됐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전 이 수술까지 해서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형 집행정지에 대한 명분이 없게 되는 건가요? 훨씬 더 지금도 불어대는데 훨씬 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됐으니까. 양결 변호사, 한 가지 조금, 글쎄, 이걸 걱정이랄까요? 우려일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나와서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자들과 또 반대자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뭔가 집회도 열고 구호 외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갈등처럼 또 비춰질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게다가 예. 이제 저곳이 또 박 전 대통령 자택이 예. 있던 곳에서 별로 멀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한참 서울에서도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곳에 복판에 있는 거죠. 예. 공교롭게도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고 예. 그래서 항상 검찰 법원 쪽에서 갔던 또 인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이동을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치소 입장에서는 만약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저 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될 것이다. 차라리 그냥 한 곳에 한 사람이 있고 지지하든 반대하든 시위하는 쪽도 딱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경호라든가 주변 안전은 오히려 더 낫다. 이동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영수 의원님. 사실 이 병원에 있게 되면 또 집회하시는 분들이 또 무슨 석방 요구 이런 주장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럴 수가 있죠. 이 구치소에 있는 것과 병원에 있는 예. 것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예. 있지만은 하여튼 어디까지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수감 900일 만에 바깥 생활한다. 어깨 수술 위해 입원. 그런데요. 최순실이 등장합니다. 이 기사에는요. 허위사실 유포로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현장을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입니다.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현재까지의 조치, 향후 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 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 농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경 10km 이내의 양돈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도 운영하여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금일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일제 소독 및 의심 증상 발현 여부도 즉시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 및 지자체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 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발표 들어봤는데요. 좀 대처를 잘해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